자, 페이지 40페이지고요. 물질의 혼합물의 분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자,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라고 돼 있어. 이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는요, 기본적으로 용해도 차이가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으면 먼저 녹여. 그쵸? 그런 다음에 용해도 차이가 온도에 따라 민감한 식기들은요, 냉각을 시키면 밑바닥이 분명히 가라앉아. 그거를 거름종이로 걸러버리는 거야. 맞아요? 이런 방법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재결정. 됐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사항은 반드시 계산 문제에서는요, 용해도 차이만 큰 녀석만 계산하는 거고 걔는 유시, 용해도 차이가 작은 애들은 무시. 그럼 두 번째, 물이 100g인지 200g인지 50g인지 그거 확인하시라고 했죠. 까먹지 마. 자, 지금부터 출발한다. 불순물이 포함된 질산칼륨이라고 돼 있어. 그럼 분명히 질산칼륨하고 또 다른 녀석이 있는데 얘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놈. 요 불순물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은 놈. 됐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 뜨거운 물 속에 녹여. 그럼 다 녹을 거야. 일단 다 녹은 다음에 물론 여기에 먼지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위에 뜨겠죠. 그런 것들 걷어내는 거고요. 자, 그다음 냉각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질산칼륨 결정이 나왔네. 이 녀석은요, 현재 불포화 상태에서 포화를 지나 현재 과포화 상태가 됐으니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우린 여기다 걸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야?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놈. 그 다음 밑에 깔려 있는 녀석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은 놈. 근데 문제가 있어. 너네 여기 처음에 녹인 게 질산칼륨이 한 200g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200g 다 걸러낼 수 있니? 아니, 200에 근접하게. 그럼 여기에도 질산칼륨은 소량이라도 있어 없어? 있어. 그게 있다가 남은 거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자, 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용해도고요. 그 다음 분리 방법은 재결정이라고 하죠. 정답 몇 번? 5번. 그 다음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재결정 방법 쓰는 것들은 외워주시라고 했어요. 예제는 그냥 외우는 거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알겠니? 자, 이제 오른쪽 문제 보자. 자,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제2 황산구리라고 읽는 거야. 뭐라고 읽는 거라고? 제2 황산구리. 알겠냐? 됐어? 자, 제2 황산구리 용해도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거 좀 알아두면 좋은데 이 CU가 2라고 써 있잖아. 이게 제2 황산구리라고 했지. 이런 녀석 같은 경우는 CU 2+라고 쓰는 거고. 됐어? 됐니? 그 다음 이 제2 황산구리 같은 경우 이런 녀석은 푸른색을 나타냅니다. 뭐를 나타낸다? 푸른색. 니네 아무래도 화학을 먼저 해야겠다. 화학을 먼저 해야겠다. 자, 그러면 지금 온도가 0도, 20도, 40도, 60도, 80도 이렇게 돼 있을 때 앞뒤 차이가 크네? 앞뒤 차이가 작네? 그러면 얘는 유시, 얘는 무시하는 거야. 알겠냐? 무시한다. 자, 그러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필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설명부터 들으세요. 이 그래프 하나 그릴 겁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됐죠? 우리가 보통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에선 표나 그래프나 물 100g 기준으로 그려놓습니다. 표시를 해놔요. 자, 황산구리부터 한번 해볼 거야. 0도씨일 때 얼마였어? 14.2. 그 다음 80도씨일 때 얼마였어? 57. 그럼 대충 그래프가 이 정도 되겠지. 됐어? 이건 이따가 지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봤더니 황산구리가 몇 도 몇 그램 녹여 있었어? 80도씨에서 10g 녹여 있었어. 여기가 57이거든? 동동동동동동 10g이면 한 대충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됐어? 그런 다음에 온도를 몇 도씨까지 낮출 거야? 20도씨까지 쭉 낮출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동동동동 여기 20도다. 여긴 80도고요. 그럼 20도이실 땐 20이야. 얘가 20인데 현재 12고 12야. 불포화 불포화. 맞아? 뭐 밑바닥에 깔린 게 있을 턱이 있냐 없냐? 없죠. 그래서 얘는 무시하는 거라고. 이해됐죠? 지운다. 자, 그러면 이젠 우리는 누구만 따지면 돼? 질산칼륨. 질산칼륨은 처음에 얼마였어? 13.6이요. 그 다음 얘가 얼마로 바뀌어? 얘가 스르륵 170.3g으로 바뀌는 거야. 맞아? 그쵸? 그때 얼마 녹였다고? 100g. 몇 그램 녹였다고? 100g. 그러면 동동동동동동동 여기가 100g 정도 한 요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온도를 낮출 거야. 온도를 또로로록 이렇게 20도씨까지. 그럼 딩딩딩딩딩딩딩딩 위 100g에서 아래를 빼줘야 되는데 20도씨에서는 31.9라고 써 있어요. 맞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 빼주니까 100 빼기 31.9 68.1g에 뭐가 나온다? 질산칼륨이 나오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 야,
내가 100g 중에서 68.1g만 걸러낸 거지. 맞아? 그러면 이거 100% 분리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럼 남아있는 거에도 질산칼륨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래서 요 지점에 남은 거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 남은 거. 남은 거. 자, 그럼 남은 거 일단 물 100g 남아있죠. 맞죠? 더하기 질산칼륨 100% 분리가 안 된다고 했어. 그쵸? 질산칼륨 얼마 남아있어? 31.9요. 맞니?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 황산구리 하나도 우리가 분리를 안 했죠. 그럼 처음에 들어간 녀석이 몇 g이야? 10g. 지금도 몇 g? 10g. 그래서 얘는 10g이야. 그래서 전체 다 합하면 141.9g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전부 다 합하면 얼마가 된다? 141.9g에 해당됩니다. 됐어? 되니?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만약에 이렇게 구체적이 아니라 남은 거 총 토탈해서 만약 문제 풀어라. 야, 처음에 얼마 있었니? 100g, 그 다음 10g, 그 다음에 100g. 맞죠? 요거 밑줄 안 쳤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물 100g인지 아닌지.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 그러면 전체가 210g이란 말이지. 맞아? 근데 210g 중에서 현재 몇 g 튀어나왔어? 68.1g이요. 맞아? 그러면 210g 빼기 68.1 하시면 141.9 맞죠? 되니? 그러면 딱딱 들어맞지? 이해됐냐? 그 다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질산칼륨 100% 분리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러면 내가 질산칼륨을 조금이라도 더 분리하고 싶으면 온도를 더 낮추면 되겠지. 그래서 온도를 만약에 현재 20도씨까지 낮췄는데 온도를 0도씨까지 낮춘다고 해보자. 됐어? 그러면 아까는 여기서 이만큼 나왔지만 지금 여기서 이만큼 나왔겠지. 맞아? 얼마가 더 튀어나올 수 있을까? 윤호야. 얼마 더 튀어나와? 얼마 더 튀어나와? 야, 이 새끼야 표 보면 되지. 뭐 얼마 더 튀어나와? 31.9에서 13.6 뺀 것만큼. 맞잖아. 이만큼이 더 나올 거 아니야? 이만큼. 맞죠? 온도를 더더더더 낮추면 어떻게 된다? 그 차이만큼 더 튀어나올 것이다. 31.9 빼기 13.6 하시면 그게 더 튀어나온 질산칼륨의 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런 얘기 했죠. 구리는 CU2 플러스고 여기 무슨 색이라고 했어? 푸른색. 푸른색, 파란색 상관없어. 그치? 푸르딩딩도 상관없고. 이게 물에 녹아서만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 근데 물에 녹기 전에 잘 봐. 10g 있었고 지금도 몇 g이야? 10g. 색깔 변화 있겠니 없겠니? 없죠. 맞아? 근데 만약에 저 10g 중에서 1g이라도 삐져나왔어. 그래서 물에 녹아있던 게 1g이라도 안 녹고 튀어나왔어. 그럼 9g이 되지. 푸른색이 옅어진다고 해? 흐려진다고 해? 시원아. 같은 말이죠. 아무거나 대답해도 정답이죠. 뭘 멈지대. 그냥 아무거나 생각이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면 되지. 맞아? 되니? 그렇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는 끝났고요. 이런 것도 필기해 놓는 거야. 됐죠? 자, 중요한 문제다. 자, 2번, 3번 염화나트륨과 붕산이라고 돼 있어요.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놈은 어이구 차이가 크고요. 한 놈은 차이가 작아요. 그래서 누구는 무시하고 누구는 유시합니까? 붕산은 유시, 염화나트륨은 개무시. 맞아? 진짜 개무시하는 이유가 뭔지 쓰지 말고 설명 들으세요. 자, 염화나트륨 몇 그램? 15g. 맞아? 근데 문제가 있어. 얘들아 잘 봐. 물 몇 그램? 50g이야. 그럼 너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 반띵이죠. 일단 이거부터 해야죠. 20. 이건 하지 말자잉. 15. 이거 10. 얘 5. 얘 2.5죠. 이렇게 먼저 쓰고 시작하는 거죠. 맞지? 쓴 다음에 그 다음 설명 들어. 쓰는 거 아니야. 자, 염화나트륨 무시하는 이유. 처음에 얼마 있었다고? 15요. 몇 도씨에? 80도씨. 80도씨에서 15는 요 정도 되지. 온도를 쭉 낮춰봤자 전부 곡선 아래지. 맞죠?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염화나트륨 개무시. 됐죠? 자, 이제 붕산입니다. 자, 붕산은 처음 얼마 있다고 해서 10g. 10g일 때 여기 요점 찍어서 문제 풀었다? 아우 좋트더만. 요점 아니야. 10g은 요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아? 되니? 그런 다음에 온도를 몇 도씨로? 20도씨로. 그럼 20도씨로 냉각하니까 쭉 위에서 아래 빼주면 되죠.
됐어? 그럼 위에서 아래 빼주면 10 빼기 5가 아니라 10 빼기 2.5가 되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얘는 붕산이 얼마가 나왔어? 붕산이 7.5g이 석출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또 한번 해보자. 남아있는 거 한번 해볼게. 뭐라고? 여기서 쏘로로 남은 거. 자, 일단 물 얼마 남아있어? 50g이요. 더하기. 맞죠? 됐니? 그럼 붕산 100% 석출이 됐어요? 아니요. 붕산 2.5g 남아있어요. 맞지? 됐니? 그럼 마지막. 현재 염화나트륨은 한 번이라도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지. 15g 그대로. 그래서 전체 만약에 질량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67.5g이죠. 그래서 전체 질량은 60.5g. 만약에 요거 구체적이 아니라 남은 거 전체만 물어본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50 더하기 15 더하기 10이야. 맞아? 75g 중에서 몇 g만 튀어나왔다? 7.5g만 튀어나왔다. 그럼 남은 거 얼마니? 67.5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 있겠네? 거름종이 위에 있는 질량은 7.5g. 맞죠? 그럼 거름종이 밑에 있는 녀석의 질량은 67.5g의 플러스 비커 질량. 맞잖아. 야, 이거 물인데 물을 어디에 담을 거야? 그치? 비커에 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울로 재고 그 다음에 그 저울의 무게에서 비커의 무게만 빼면 우리는 남은 녀석의 전체 질량이 67.5g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맞냐? 나 같으면 이런 문제 되죠. 나 같으면. 얘들 이거 읽어. 요거는 잘 찾거든. 그나마 잘 찾아. 제일 잘 찾는 거 물 100g 그냥 찾아. 그다음 50g, 200g은 조금 헤매. 근데 여기까지 하는데 남은 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남은 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끓는 점차를 이용한다. 아니요. 용해도 차이죠. 틀렸어. 다 필기 좀 하고 있지? 자, 그럼 이와 같은 분리 방법을 재결정. 맞아요. 염화나트륨 붕산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작다. 맞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천일염에서 순도 높은 소금. 맞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 됐죠? 그 다음 3번입니다. 나에서 거름종이 위에 남는 물질의 종류와 질량은 이렇게 해서 이 거름종이 위에 남는 애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차이가 큰 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질산칼륨이 유시한 놈. 유시한 놈 누구라고 했어? 붕산 7.5g. 정답 2번.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5번이다. 자, 용해도 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라고 했어요. 얘들아, 예제가 나오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뭐라고? 예하시고 외우라고. 방법 없어요. 알겠니? 자, 그래서 물과 에탄올. 얘들아, 에탄올 뒤에 보면 메탄올 이런 거 나와. 이거 뭐니? 알코올이에요. 뭐라고? 알코올. 알코올은 일종의 술이야. 너네 물에다 술 타거나 술에다 물 타면 구분되냐? 먹어보기 전까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 그러면 얘네들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시면 되죠. 이때 이거는 특성이 이용하는 거고요. 방법은 증류라고 하는 거야. 맞죠? 까먹지 마. 그러면 누구부터 먼저 끓어 나오냐, 도윤아? 물하고 에탄올 중에 누가 먼저 끓어 나와? 이걸 끓이면 물하고 에탄올 중에 누가 먼저 끓어 나오냐니까? 누가 먼저 분리돼요? 확률 50% 세이야. 맞으면 0되고 틀리면 역적대로. 이걸 뭘 대답을 못해. 에탄올이죠. 얘가 끓는 점이 78, 얘가 100도씨니까. 근데 문제는 78도씨보다 약간 높은 온도죠. 왜? 물이 방해하니까. 나가지 뭐. 나랑 놀아 이러고. 됐어? 그 다음 니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잘 섞이는 건 이거야. 끓는 점. 근데 밑에 있는 건 안 섞여요. 물하고 식용유 있으면 식용유가 위고 물이 아래예요. 이런 건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게 물을 분리하고 싶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식용유야. 위에 걸 걷어내고 싶어. 그러면 식용유가 조금 있을 때 스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염화나트륨과 붕산, 이게 바로 재결정이야. 이게 용해도야. 돼요. 사탕수의 설탕 분리 됩니다. 천연의 정제 소금 됩니다.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혈액을 분리하는 거 밀도차야. 안 돼요. 됐어? 그 다음 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혈액을 분리해. 피 뽑은 다음에 밥통같이 생긴 데 집어넣고 땅 집어넣으면 막 흔들 합니다. 그러면 혈구가 아래고요. 혈장이 위입니다. 이때 이 혈장 성분이 액체, 이 혈구 성분이 세포.
여기에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혈장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묽지도 말고 따지 말고 물이야. 물. 그 다음 누굴까? 단백질이야. 그 다음 누굴까? 지방이야. 그래서 우리 몸은 물단지야. 뚱단지 아니야. 똥단지도 아니고 우리 몸은 뭐라고? 물단지입니다. 선생님, 제 친구 중에 슈퍼뚱땡이 있거든요. 그 새끼는 지방이 많지 않을까요? 그건 일부잖아. 그렇죠? 일부잖아. 우리는 대부분 물 다음에 단백질이야. 너네 단백질이 뭔지 알지? 단백질이 뭔지 알아? 시환이 몰라? 단백질이 처음 들어봐? 니들 평상시에 먹는 고기, 그게 빨간 살, 그게 바로 뭐야? 니들이 좋아하는 거. 그게 단백질이야. 알겠니? 그럼 도윤아, 지방은 뭘까? 그치, 기름기. 그쵸? 일명 너의 뱃살. 거부를 안 하네. 노인정 안 하네. 인정했어 너. 아마 아니야, 이걸 한 적이 없어. 너의 뱃살 맞네. 그쵸? 너의 뱃살, 볼살, 그치? 뭐 이런 거, 허벅지살, 팔뚝살, 그쵸? 이런 것들 우리가 일명 비계, 이걸 지방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니? 너네 고기 먹을 때 지방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얘라 이씨, 야, 너네 그래, 소고기로 얘기하자. 소고기 1등급이 좋아, 1뿔이 좋아, 1뿔뿔이 좋아? 1뿔뿔하고 1등급하고 차이가 뭘 것 같아? 그래, 지방 차이. 그걸 일명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마블링. 고기에 만약에 기름기가 단 1도 없잖아? 겁나 뻑뻑해요. 그러니까 욕 나와요. 빡! 이러고. 알겠니? 진짜 욕 나올 정도야. 내 단백질 덩어리가 바로 닭가슴살이에요. 그치? 그거 어떻게 먹어도 뻑뻑해. 알겠니? 어떻게 먹어도. 어? 처음에 먹는데 그거 야 맨날 그거 닭가슴살 먹는다고 해봐라. 진짜 죽는다. 우리가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다라는 표현은 다 기름 맛이에요. 알겠냐? 그래서 삼겹살이 얇지. 삼겹살 같은 경우도 지방과 고기의 비율이 적절한 맛이 있는데 지방만 대따리 많거나 고기만 대따리 많잖아? 맛 별로 없어. 알겠니? 다 그거야 그거. 그래서 니네 아직 어려. 어리니까 고기만 좋아하지. 빨간 살만 좋아하지. 하얀 살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좋은 거야. 알겠냐? 너무 한쪽으로 과하면 별로다. 어?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미음이니까 몇 번이 됩니까? 3번입니다. 자, 그럼 끓는 점과 녹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라고 했어. 얘네들은요. 먼저 이거야. 상태의 변화를 이용하는 건데 여러 혼합물 중에서 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야? 액체 혼합물. 뭐라고? 액체 혼합물. 액체 혼합물은 액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야. 뭐 액체 플러스 액체도 될 수 있고요. 고체 플러스 액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녹점차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고체 혼합물이죠. 맞니? 됐어?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야? 상태 변화하는 온도. 얘는 끓는 점이 낮은 거, 얘는 녹는 점이 낮은 거. 알겠니?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 끓는 점이 낮거나 녹는 점이 낮은 녀석이 먼저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체 혼합물 분리를 하면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 먼저 기화 후 액화, 녹는 점이 낮은 녀석이 먼저 융해 후 응고. 그렇죠?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태 변화 온도가 낮은 애들이 먼저 분리된다. 퍼스트. 됐죠? 요걸 알아두셔야 돼. 자, 1번 증류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어. 증류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가로 열고 쓸게.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 그 다음 끓는 점의 차이가 큰 녀석이 아이고 분리가 잘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놈은 끓는 점이 99.5, 한 놈은 끓는 점이 99.9 이런 건 분리가 힘들어. 알겠니? 됐어요? 자, 1번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액체 혼합물 맞아요. 그 다음 잘 섞여야 됩니다. 자,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요 끓어나온다 기화 후 냉각하는 거죠. 기화 후 냉각. 근데 어떤 녀석을 먼저 기화 후 냉각하는 거라고? 끓는 점이 낮은 녀석. 혼합물의 끓는 점 차가 클수록 분리가 잘 되죠. 서로 잘 섞이는 거 맞고요. 안 섞이면 밀도처럼 확 바꿔주셔야 됩니다. 증류를 이용하여 원유를 분리할 수 있다. 맞아요. 이때 사용하는 게 증류탑이고 요새 기름값 장난 아니지. 진짜 장난 아닙니다. 기름값 요새 장난 아니. 니네 미국 알아? 미국? 미국 아메리카 같은 경우 기름값 겁나 싸요. 그 싼 나라가 우리나라에 보통 반값이었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데 걔네들은 기름이 필수품이잖아. 걔네들은 마트 같은 데 가는데도 1시간 걸려. 땅덩어리가 워낙 커가지고.
맞아요? 근데 너네 문제가 뭐야? 거기 기름값이 3,000원이 넘어. 리터당. 우리나라는 지금 2,000원. 조금 아래. 맞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졌다는 얘기는 걔네들 느끼는 체감으로 따지면 평상시 3배 정도 되잖아. 엄청난 거야. 알겠어?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 같은 땅은 돌아다니지 말라는 소리잖아. 기름값이 무서워서. 우리야 뭐 버스 타고 다니지만 걔네들은 대도시 아니고 저기 텍사스 뭐 이런 데 있잖아. 땅덩어리 겁나 큰데 그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데. 맞아? 그런 데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무섭죠? 자, 그다음 야 나중에 니네 혹시나 우연히 뭐 안 푼 거 있나? 안 푼 거 있나? 방금 전에 다 풀었죠? 혹시나 우연히 어쩌일수록 미국 가서 살라고 하면 살래? 넌 안 산다고 했고 너는 너도 넌 맞아 우리나라가 좋아. 일단 첫 번째 말이 잘 통하잖아. 그치? 음식 잘 통하잖아. 그치? 세 번째 잘 들어. 이게 제일 문제인데 미국에서는 웬간치 벌어가지고서는 어린 쪽도 없어요. 어린 쪽도 없어.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데 알지? 뉴욕 같은 데 월세가 얼마인 줄 알아? 월세가 얼마일 거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 원룸 뭐 비슷해. 월세가 얼마일 거 아니야? 월세. 거긴 전세 같은 거 없어. 사든지 월세든지 둘 중에 하나야. 얼마일 것 같아? 겨우? 겨우라고 했어 지금. 겨우. 겨울이 아니라 겨우. 7, 800 정도. 근데 7, 800짜리 방이 좋은 방이 아니야. 겁나 낡아. 근데 7, 800이야. 뉴욕에서. 그러면 잘 봐라. 월 700씩 나간다고 쳐. 1년이면 8,400이야. 그렇지? 내가 원봉 1억 받으면 나 거지 되겠지. 방세로 다 나가니까. 맞잖아. 그리고 너네 식사 한 끼에 거기는 진짜 싸다라고 하는 게 3만 원이야. 3만 원이면 왜 이렇게 싸? 이거야. 왜 이렇게 싸? 이렇게. 살 수 있겠냐? 나 아메리카 가서 살고 싶지 않아. 한국이 좋아. 자, 7번, 8번. 그림은 어떤 액체 오염물에 분리하는 실험 장치다라고 돼 있어. 자, 액체 오염물 요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 너네 알아두셔야 돼. 증류 장치야. 뭐라고? 증류. 증류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고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을 먼저 기화 후 액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안에 이제 액체 오염물을 집어넣을 건데 부르르 끓여가지고 넘치게 되면 내 피부에 닿을 수도 있지. 그럼 우리 화상 입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집어넣어? 끓임 쪽팔리는 걸 집어넣습니다. 이거 써놔. 이거 넘침 방지. 뭐라고? 넘침 방지. 부르르 끓어서 넘치는 걸 방지. 전문 한자어로 돌비 현상 방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먼저 꿈틀꿈틀 반응한다? 끓는 점 낮은 녀석. 그 녀석이 기화가 일어나겠죠. 이때 이 기화되는 온도, 액체가 기체로 되는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요 온도 센서가 끓는 점을 측정하는 거고요. 기화된 녀석이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찬물에 먼저 닿아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 액화. 근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과 에탄올이 있다고 치자. 응? 그럼 78도씨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에탄올이 끓어나오기 시작하지. 근데 문제는 에탄올만 끓어나와요? 아니요. 물도 살짝 증발하지. 그럼 잘 봐. 여기서 에탄올하고 소량의 물이 이쪽으로 나오면 여기에는 순도 100%짜리 에탄올이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여러 번 증류를 합니다. 뭐라 간다? 여러 번 또 증류를 해. 근데 이거 싫지. 한 방에 끝내고 싶지.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한번 썼어. 뭐라고 썼느냐? 에탄올은 열을 충분히 받아서 끓은 거지. 물은 열을 살짝 받아가지고 증발한 거지. 맞아? 그 증발한 녀석은 열을 살짝 잃으면 다시 물방울로 바뀌겠지. 맞아? 되니? 그래서 실제 여기에다 뭘 집어넣느냐? 깨진 유리. 뭐라고? 깨진 유리를 막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아주 뜨거운 에탄올 증기는요. 위로 쭉 올라가면서 열을 조금만 잃어도 그래도 기체야. 근데 물 같은 거 수증기는요.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다가 열을 살짝 잃으면 다시 물방울로 돌아가. 됐어? 되니? 그래서 여기에 조금 순도가 높은 에탄올만 아주 극수량의 물이 들어가 있는 에탄올을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냐? 야, 사람들 머리 개둘둘하지 않냐? 그쵸?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1번 삼각 플라스크에서는 기화가 일어난다. 맞죠? 액체 물질이 더 빨리 끓어오르게 아니 빨리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끓어 넘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끓임 쪽팔리는 걸 집어넣는 거고요.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증발이 아니라 증류. 자, 우리 한번 써볼까요? 자, 소금물이 있어요.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물에서 내가 원하는 게 소금이 또는 내가 원하는 게 물. 그쵸? 맞니? 그래서 소금물에서 소금 원하는 게 소금이 내가 원하는 녀석이다 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증발이라고 하는 거고 물이 내가 원하는 거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 증류라고 하는 거야. 맞아? 되니? 그런데 이 소금물에서 소금과 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특성은 끓는 점 이건 어차피 또 동일. 이름만 틀려져. 내가 원하는 게 소금이냐 물이냐. 그래서 얘는 내가 원하는 게 액체니까 고체가 아니잖아. 증발이 아니라 증류라고 하셔야죠. 됐니? 정답 몇 번? 1번. 자, 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실험 장치로 분리하기에 적절한 혼합물은 누굽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죠. 그래서 물과 식용유, 밀도차입니다. 물과 에테르 조심해. 에테르하고 에탄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에테르가 위고 물이 아래야. 밀도차죠. 자, 그다음 겐장하고 참기름, 간장 아래, 참기름 위. 물과 살면탄소, 물이 위, 살면탄소 아래. 그래서 3번 빼놓고는 전부 다 밀도차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얘들아, 메탄올이 뭐니? 메탄올. 이게 너는 애자로 보이냐? 눈깔 삐었어요? 자, 저거 메탄올은 뭐냐? 에탄올은 뭐고? 둘 다 알코올이에요. 근데 에탄올은요, 식용 알코올을 에탄올이라고 하는 거고, 공업용 알코올을 메탄올이라고. 자, 한 가지 얘기해 줄게. 우리가 보통 엄마 아빠들이 드시는 맥주, 와인, 소주, 그렇죠? 아니면 뭐 양주 이런 것들이 전부 물에다가 에탄올 탄 거야. 그때 전체 액체 방울을 100방울이라고 하자. 알겠어? 물 95방울에 알코올, 에탄올 5방울 집어넣어. 그게 5도짜리야. 알겠니? 그게 바로 뭐다? 맥주, 와인 그 정도. 오케이? 그다음 물 85방울에 그다음 기본적으로 에탄올 15방울 정도 집어넣어. 그게 바로 15도짜리. 그게 바로 소주고요. 소주. 알고 있는 소주 이름이 있지. 그치? 그치? 근데 너네 알지? 이 에탄올 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써야 안 써요? 먹어봤네 이 새끼. 아 먹어봤네. 뻔하지 뭐. 먹어봤으니까. 근데 솔직히 까놓고 너네 다 먹어봤지? 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냄새도 안 맡아봤다? 너는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마셨는데 알고 봤더니 술이었어. 그치? 봐봐. 구분 안 된다고 했지. 그 다음 너는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냄새도 안 맡아봤어? 그러면 내가 문제 낼게. 도윤이 너 나중에 술 마실 거 안 마실 거야? 신기하다. 넌 마실 거 안 마실 거야? 너는? 너 마실 거야? 보통 니들 나이대의 애들한테 얘기하잖아? 안 마셔! 죽어도 안 마셔! 싸야! 그럼 맛도 없는 거 왜 먹어? 이러거든?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안 먹으면 장을 지집니다. 99.9%는 먹습니다. 언제 먹는 줄 알아? 니네가 고3 수능을 끝나고 12월 31일 11시 40분부터 술집 앞에 대기하고 있어. 친구들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11시 59분 그치? 59초부터 하면 10, 9, 8, 5, 3, 2, 1 땡! 하자마자 쓱 하고 들어가. 아닐 것 같아? 맨날 봅니다. 맨날 봐요. 맨날. 알겠니? 그때부터 난 사기 이런 거 막 그러고. 맞잖아. 됐지? 좋은 줄 알아 이것들아. 그리고 안 먹는다는 건 거짓말이야. 조금 덜 먹을 수는 있어도 안 먹진 않아요. 그래서 호기심이라도 먹어는 봅니다. 이게 뭐가 좋다고 먹어 뭐 이러고. 알겠니? 그래서 그리고 니네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어? 엄마 아빠가 술 드시면 아빠 엄마 이거 맛있어? 맛있어? 뭐 이런 거지? 맛있지. 그러면 나도 먹으면 안 돼? 안 돼! 어른이서 먹어 이렇게 놀래고 화들짝 놀래시고. 맞잖아. 그래요. 뭐든지 과하면 안 돼. 자, 좀 아까 하던 얘기. 근데 이 에탄올이 얼마까지 섞으면 우리가 독한 술이냐라고 하면 보통 잘 들어. 사람마다 틀린데 40도 50도가 뭐야? 물 50방울에 에탄올 50방울이 있어? 그게 바로 꼬량주 양주야. 그거 먹으면 잘못 먹으면 혀꼬라져. 혀꼬부라져. 알겠니? 자, 하나 더 문제 낼 테니까 맞춰봐. 전 세계에서 가장 독한 술은 몇 도가 있을까? 땡. 조금 더 써. 땡. 더 쓰라니까. 100도는 술이 아니죠. 100도는 술이 아니죠. 야, 물이 한 방울도 있어야 된다니까? 99.9도. 그걸 팔아요. 러시아에서. 미친 거 아니야?
야 그게 순도 100%짜리 원액하고 뭔 차이가 있어? 0.1도면 맞아? 근데 그걸 팔아. 그거는요 잘 들어 잘 들어. 너네 소주도 불 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열하면 불붙어. 그치? 근데 문제는 99.9도짜리를 가열한다? 이건 가열이 안 돼요. 왜? 스치기만 해도 불 붙어요. 알겠니? 너네 서커스 같은 데에 뭐 입에다 뭘 하고 푹 불면 불이 부락 파이어 하는 거 봤지? 그게 50도가 넘는 술들이야. 알겠냐? 겁나 위험한 술들이야.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메탄올은 먹으면 죽어요. 에탄올 먹어도 돼. 머리만 아플 뿐이지. 어? 메탄올은 고업용 알코올이고 저거 먹으면 죽습니다. 체내에 약 50mg 그 정도만 흡수가 되면 뒤져버려.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 옛날에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등장했을 때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돈이 없지.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배를 타고 온 러시아 선원이 있었는데 소주를 사가지고 먹어보니까 밍밍해. 얘네들 보드카 50도가 넘는 술 먹다가 20도도 안 되는 술 먹으니까 얼마나 밍밍하니. 거기 비싸고. 그래서 얘가 그나마 공부를 했나 보지. 중학교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야 알코올 사가지고 물 섞어 먹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레몬즙 좀 뿌리면 우리가 먹는 술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브미 알코올 기브미 알코올 되지도 않는 영어로 그치? 알코올을 산 거야. 근데 산 게 뭐야? 메탄올. 그 다음날 시체로 발견됐어. 알겠냐? 실제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옛날에 그 옛날 신문 기사에 보면 토막으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나와 있는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 거기에 나왔던 거야. 알겠니?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특히 이런 경우 우리 병원 같은 거 하면 엉덩이 까세요, 팔 까세요 하고 뭐 문질러주시 시원하게. 그게 알코올이잖아. 그거 술 냄새 나네. 술을 한번 경험해봐야지 하고 쪽쪽 빨아먹으면 이 꼴 돼요. 알겠니? 됐어?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가열곡선이다 라고 돼 있어. 자 원래 순물질은요 상태 변화 한 번에 온도 일정 한 번이에요. 상태 변화 한 번 맞지? 끓였을 때 맞니? 그런데 온도 일정이 몇 번이야? 2번 나오지. 그치? 누가 봐도 혼합물입니다. 자 그때 물하고 에탄올에서 여기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온도가 증가하는 거지. 흡산열이 온도를 증가시키는 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B 구간에서는 꿈틀꿈틀 왕꿈틀이 에탄올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에탄올이 분리되느냐? 78도씨의 약간 낮은 끓는 점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78도씨가 돼서 에탄올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상태에서 물한테 에탄올이 이배를 통과하는 거죠. 물 오빠 이제 우리 헤어져야 돼. 그치? 헤어져야 돼. 그만 만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에탄올이 이렇게 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니까 물 오빠가 뭐라고 해? 너 나 물로 보냐? 그치? 가지마 하고 잡는 거야. 잡아 안 잡아? 잡죠? 그치? 그러니까 78도씨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을 때 에탄올은 줄어들고 물은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온도가 살짝 증가. 됐어? 그래서 여기서는 에탄올이 주로 분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선 물이 분리가 되니까 여기는 온도가 일정하죠. 됐죠? 자, 그 다음 약간의 부연 설명. 여기서는요 에탄올이 주로 분리되고 물도 살짝 증발되지. 그 다음 여기서는 에탄올 중에서 끌어나오지 못한 나머지 에탄올이 그래도 최후까지 물한테 잡혀있던 애들 여기서 분리가 됩니다. 알겠니? 참고적으로 이게 정확한 거야. 자 1번 B 구간에서는 에탄올이 주로 맞아. 이걸 그럼 만약에 모두 틀렸지. 자 그 다음 B 구간의 온도는 에탄올이 끓는 점보다 약간 높다. 왜? 물의 방해 때문에. C 구간에서는 물이 끓어나온다? 이거 D예요. C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자 B와 D의 온도차가 클수록 분리가 잘 된다? 맞아요.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은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증류 방법이죠. 맞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증류. 아까 위에서 배웠던 그림 실험 장치가 이겁니다. 넘겨.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원유를 분류하는 증류탑. 야, 정답에 써 있지 않냐? 증류탑. 그렇죠? 증류탑이니까 뭐 이용하는 거야? 끓는 점. 그때 이 원유를 우리가 수입해 옵니다. 맞아? 이 원유를 수입해 올 때 원유는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섞여 있는 혼합물이야. 누가 봐도 혼합물이죠. 너네가 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막아놨잖아. 막아놨다가 어젠가 태국에 있던 그 애들이
거기를 통과하다가 이란 애들한테 착살났어. 죽은 건 죽진 않고 배가 피폭당했다. 그리고 이란 애들이 무인 그 뭐지 폭발 자폭 보트를 이용해서 터트려 버려. 근데 웃긴 거 호르무즈 해협 이제 통과하지 마라고 했을 때 한국, 중국, 일본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한국, 중국, 일본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한국 전속력으로 통과해 버렸어. 전속력으로. 중국 야 우리나라하고 이란하고는 동맹이니까 천천히 통과. 일본 원래 배들은요 자기 고유 식별 전파를 항상 쏘거든. 꺼버렸어. 꺼버리고 해안선 따라서 조심스럽게 통과해 버렸어. 전 세계에서 통과한 나라가 딱 세 군데. 그중에 우리나라는 전속력. 그렇지?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딴 애들은 무서워가지고 가지도 않을 텐데. 자 아무튼 그렇고 이것들을 가열하면 자 윤호야 어떤 녀석부터 먼저 나와? A부터 E부터. 그러면 A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끓는 점이 높은 녀석이야 낮은 녀석이야. 그렇지.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이 위에서 먼저 분리됩니다. 자, 그다음 잘 들어 도윤아. A가 이름이 뭐야? A 이름. 니네 이러면 혼나는 거야. 얘들아 잘 들어. 내가 지난번에 숙제하라고 할 때, 그쵸? 숙제하라고 할 때 이런 것들 있고, 그럼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뭔지, 응? 앞에 걸 보면서 여기다 옆에다 써놨다고 치자. 그럼 내가 질문한 걸, 그걸 밑에 거 지난번 써놓은 걸 보고 다시 얘기해. 그거 숙제한 거야. 공부한 거야. 어차피 내가 질문할 게 이런 거 질문할 거 뻔히 알고 미리 대비를 한 거거든. 항상 그림 나오면요. 그림에서 가나 다라 A, B, C, D 기억, 니은, 디귿, 니은 항상 이게 뭔지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잖아. 뭔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써놨다. 어우 제대로 똘똘하게 공부를 한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써놓고 그 다음에 내가 물어봤더니 뒤지고 혼나야지. 알겠냐 이 돈식기야? 무슨 얘기 알겠어? 그래서 니들 문제 풀 때 기호가 나오면 남김없이 먼저 써놓는 거야. 뭐라고? 남김없이 먼저. 왜? 어차피 나중에 내가 물어볼 거 대비하는 거. 그 다음 쓰면서 외우는 거야. 그림을 언제 따로 외우고 지랄이냐? 그림은 언제 외우는 거라고? 쓰면서. 평상시에. 알겠냐? 그림 외울 시간 따로 없다. 그래서 얘는 누굽니까? LPG입니다. 그 다음 얘는 휘발유라고 해도 되고 가솔린이라고 해도 되죠. 같은 말이야. 그 다음 얘는 등유, 얘는 경유, 얘는 중유예요. 그 다음 여기가 아스팔트예요. 그래서 이거 LPG 다음에 휘등경중, 가등경중 상관없어. 외워놓는 거야. 자 근데 시원아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있죠? 혼합물을 분리를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순물질이지. 그러면 잘했어. 이거 혼합물이야. 자 근데 차이점이 있다고 했어. 뭔 차이점이야? 여기에 여러 가지 두서 없이 순서 없이 섞여 있던 혼합물을 순서에 맞춰서 나오는 혼합물들이야. 예를 들어서 키라고 한번 해보자. 키가 150부터 151, 152, 153, 2미터까지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야 150부터 155까지 나가.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156부터 160까지 나가. 맞아? 세 번째 161부터 170까지 나가. 이런 식이야. 뭔지 알겠니? 됐어? 처음에는 그냥 마구마구 섞여 있잖아. 근데 그거를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뭉쳐놓는 거. 그래서 이것들도 뭐라고 한다? 혼합물이다. 많이 틀린다. 많이 틀려. 자, 중류를 이용하여 분리한다라고 했어. 맞아요. 중류탑의 온도는 위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맞죠? 그럼 요 끓는 점이 낮은 녀석 위에 있는 녀석은 먼저 기화 후 액화한 거죠. 자, 그다음 끓는 온도가 비슷한 물질끼리 각 층에서 분리. 여기서 문제가 이거죠. 끓는 온도가 비슷한 물질끼리 혼합물이구나. 그 다음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일수록 아래쪽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1번. 표는 원유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물질의 끓는 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LPG, 휘등경중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전부 보시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지? 이게 뭐가 들어가 있어? 물결. 뭐뭐에서 뭐뭐까지. 이게 바로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호나물을 알려주는 근거죠. 됐어? 되니? 자, 그다음 여기선 왼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아지고요. 가로 열고 먼저 분리됩니다. 거꾸로 오른쪽 갈수록 끓는 점이 높으니까 나중에 분리되죠. 그러면 먼저 분리되는 애들은 어디 있어? 위에 있어요. 여기는 아래에서 분리되죠. 됐냐? 됐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얘가 C고요. 얘가 D고요. 얘가 E입니다. 됐지? 그럼 정답은 3번이겠네. 쉽죠? 12번 탁한술이라고 돼 있어. 이게 뭐야? 탁주입니다. 탁주. 탁주 얘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술잔에 술을 따랐는데 밑바닥이 안 보이면 탁주라고 한다고. 맞아요? 이게 탁주야, 탁주. 탁주, 막걸리 같은 거. 자, 탁주에는 고체에다가 액체들이 섞여 있어요. 물도 섞여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에탄올, 술도 섞여 있을 테고, 그걸 가열합니다.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 먼저 기화하겠지. 그러다가 위에 올라가서 찬물 만나네? 그럼 열을 뺏기겠네? 그쵸? 그러면 이게 모여서 뭘 만들어? 전통 소주. 이게 증류식 소주라고 하는 거고, 비싼 거야, 싼 거야? 비싸요.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니들이 얘기했던 뭐 세로, 처음처럼 타미스, 그쵸? 이런 것들은 희석식. 그냥 물에다가 에탄올 섞어버린 거. 비율대로. 알겠니? 그건 싸요. 오케이? 됐어? 자, 1번. 이러한 분리 방법은 재결정이 아니라 증류죠. 뭐라고 한다? 증류. 밀도 차이 이용한다? 아닌데요. 끓는 점 차이예요.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온다? 빙고. 기화된 성분이 찬물에 담긴 그릇에 닿으면 액화한다? 빙고. 바다에 유출된 기름이라고 해서 이거 뭐야? 밀도 차. 그래서 정답은요. 3, 4. 3번, 4번. 넘겨. 13번입니다. 자, 물하고 A가 있고 A하고 물이 있어요. 그런데 옆댕구리 봐봐. 내가 이거 밀도차를 쓸 건지 끓는 점차를 쓸 건지 이걸 쓰면 증류, 이걸 쓰면 분별갈대기. 맞아? 됐어? 근데 여기에선 요게 핵심이야. 둘이 잘 섞인대. 그럼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죠. 맞아? 그러면 이거 못 쓰지. 이거 언제 쓰는 거야? 안 섞이는 액체 혼합물. 잘 섞인다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얘하고 얘를 같이 섞은 다음에 그 다음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하시면 돼. 그러면 우리는 이 끓는 점이 낮은 요 78.3도씩 끓는 A가 먼저 분리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됐니? 자, 1번. 그래서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쓰면 되죠. A가 먼저 분리되고 그 다음 물이 분리됩니다. 이렇게. 분리 순서야.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자,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라고 돼 있어. 이거는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너 이용하는 방법이 용해도니 밀도니 끓는 점이니 이거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자, 원유의 분리 끓는 점이죠. 공기의 성분 분리라고 했어. 얘들아, 공기의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야? 질소. 2등이 산소. 이것도 끓는 점을 이용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끓는 점은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온도 이거 뭐야? 끓는 점 맞지? 근데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 이것도 끓는 점이지. 맞아? 그래서 기체 혼합물 분리할 때도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리하느냐? 증류탑에 집어넣고 맞아? 전부 액체로 만든 다음에 증류탑에 집어넣고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누구부터 얘는 분리돼? 옆에 써놔. 질소부터 분리되죠. 질소는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야.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 질 낮은 새끼. 시훈아, 시환아, 도윤이 질 낮아, 질 높아? 말 안 한다는 얘기는 질이 낮다는 얘기죠. 그치? 질이 낮은 애들끼리는 친구하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 다음 하는 김에 5번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입니다.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얘들도 역시 끓는 점 이용하고 기체혼합물. 얘는요 뭐부터 분리됩니까? 뷰테인부터 분리돼요. 이 뷰테인은 끓는 점이 높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 얘는 어떻게 분리돼? 냉각 후 가요. 얘는 뭐야? 그냥 바로 냉각. 그러면 뷰테인이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얘부터 분리가 됩니다. 알겠어? 되니? 자, 그러면 요거를 외울 때는 어떻게 해? 높은 데 가면 뷰가 좋다. 높뷰. 됐죠? 그렇게 외우라겠지?
자, 소금물에서 물이 분리된다? 끓는 점 맞잖아. 그 다음 원심 분리기로 혈액 분리하는 거는 밀도차죠. 밀도. 그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5번. 농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농점차를 이용해? 그러면 고체 혼합물인데 거기에서 농점이 낮은 녀석이 먼저 융해 후 액화하는, 융해 후 응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농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녹는점이 낮은 애가 먼저 분리가 됩니다. 가로 열고 융해 후 응고가 되는 거죠. 응고야, 응가 아닙니다. 농점을 모를 때는 어느 점 되죠? 왜? 농점은 어느 점 같잖아. 야, 얼음에 녹는 점 0도씨. 그러면 물에 어느 점 0도씨. 그거. 자, 혼합물의 녹는 점은 수물질의 녹는 점보다 낮아진다. 이거 녹는 점 내림, 퓨즈, 땜납 맞죠? 여러 가지 금속이 섞인 혼합물을 가열하면 농점이 낮은 녀석이 먼저 융해 후 응고. 맞네요. 농점이 다른 혼합물을 가열하면 농점이 낮은 녀석이 먼저 분리되죠. 사금이 섞인 모래? 에이, 이거는요. 사금과 모래를 물에 섞으면 사금, 모래, 물 순서로 밀도차로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상태 변화 온도인 녹는점은 아닙니다. 정답은 4, 5. 자, 그다음 오른쪽 넘어갈게요. 자,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과 분리 방법, 장치. 물하고 에탄올, 메탄올 잘 섞여요. 딱 문제 보고 알면 돼. 잘 섞이니까 끓는 점이죠. 물과 식용유 안 섞여요. 물이 아래고 식용유가 위야. 그러면 분별 갈등이 맞지만 밀도죠. 틀린 거 다 고쳐. 원유 끓는 점 중류 맞아. 그러면 LPG부터 끓는 점 낮은 녀석. 오케이. 간장과 참기름이라고 했어. 밀도 맞는데 얘들아,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간장이야. 간장이 많아. 그럼 분별 갈등이 있으시면 되겠지. 근데 간장하고 참기름이 있는데 참기름이 조금 있어. 그러면 스포이트 써도 되지. 확실하게 둘 중에 어떤 거다 그건 모릅니다. 양을 모르니까. 그래서 염화나트륨과 붕산 이거 용해도 맞는데 이거는 뭐라고 했어? 재결정이죠. 뭐라고? 재결정 장치. 됐냐? 됐어? 얘는 유시, 얘는 무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자, 17번. 야, 이 정도 실험 장치 이름도 모르면 이거 문제 공부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가는 누구야? 분별 깔때기. 자, 이 분별 깔때기는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죠. 여기 있는 녀석을 먼저 분리합니다. 이거는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야. 안 섞이는 액체 혼합물. 그다음 이건 거름 장치지. 이게 재결장. 이게 뭐라고? 용해도차 재결정입니다. 무슨 차? 용해도차. 자, 근데 용해도차에서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녀석은 여기 있는 녀석. 온도에 둔감한 녀석은 여기. 맞죠? 여기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놈, 여기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은 놈. 그런데 큰 놈을 100%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도 소량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 섞여 있죠. 자, 그다음 다는 우리가 무슨 장치? 증류 장치. 얘는 끓는 점 차이죠. 그러면 끓는 점이 높은 녀석부터 분리돼, 낮은 녀석부터 분리돼. 높은 녀석. 이건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 분리되는 거고, 얘는 용해도 차이가 큰 녀석이 먼저 분리되는 거고, 얘는 밀도가 큰 녀석이 먼저 분리되는 거죠. 맞죠? 자, 1번. 가. 소금물에서 물을 넣는다라고 했어. 소금물에서 물? 끓는 점이잖아. 그치? 이건 가가 아니죠. 굳이 쓴다면 다. 스타이로폼과 모래를 분리하는 거 이건 가가 아니라 이거는 밀도차인데 물을 이용한 밀도죠. 왜? 고체 플러스 고체잖아. 물을 이용하면 모래는 아래, 스타이로폼 위. 맞죠? 자, 그다음 나 물과 식용유 이건 가죠. 밀도차. 안 섞이니까. 물과 에탄올이라고 했어. 이거 다죠. 빙고. 천일염에서 깨끗한 소금 이거 나입니다. 됐죠? 다 고쳤다. 됐지? 자, 18번. 물하고 식용유, 소금, 질산, 칼륨이라고 돼 있어. 얘들아, 물에 녹는 게 누가 녹냐? 물에 녹는 거? 너무 쉬워. 이거 시계나 보고 그냥 가지고 언제 끝나나 이거는 쳐다보고 있어. 혼나려고. 윤호, 네가 그런 의미로 네가 얘기해. 물에 녹는 거 누구야? 그렇지. 그래서 소금물과 질산칼륨 같이 섞여 있고 얘는 따로 있지.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이렇게 쓰는 거죠. 소금 플러스 물 플러스 질산칼륨.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식용유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식용유부터 걷어내든지 밑에 있는 것부터 뽑아내든지 바로 제일 먼저 가 밀도차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왜? 위 아래니까. 됐어? 그럼 이제 식용유 끝났다. 그럼 요거 소금 물 질산칼륨이야. 근데 질산칼륨하고 소금을 어떻게 뽑아냈느냐? 이건 용해도차. 이게 바로 재결정이야. 가열한 후 냉각을 시키면 얘 밑바닥에 깔려 있고요. 그쵸? 여기에는 소금하고 물이 주로 있겠지. 단 질산칼륨이 조금이라도 있을 확률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런 다음에 남은 거 주로 소금물이죠. 이거에서 소금 원하는 게 나의 목적이야. 그럼 소금을 원하니까 이거 뭐라고 해? 증발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뭐 이용하는 거야? 끓는 점. 맞죠? 그 정답은 밀용끓 1번이네요. 됐죠? 넘겨. 자 이제 19번입니다. 자 질산칼륨하고 염화나트륨 유시 무시 맞죠? 그럼 염화나트륨 왜 무시하는지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볼게. 일단 미추실 거 물 100g이니까 있는 대로 그냥 푸시면 돼. 자 염화나트륨 몇 그램 있다고 했어? 60도씨에서 5g. 그럼 5g이면 잘 봐? 한 요 정도 되지. 그 다음 온도를 계속 낮춰봤자 곡선 아래니까 뭐 계산할 턱이 있냐 없냐? 없죠. 개무시. 하지만 우리 질산칼륨 60g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쭉 올라갑니다. 60이면 요 정도죠. 아 불파 맞죠. 그 다음 전체 109.2g에 60g이니까 49.2g 더 녹을 수 있어요. 그만 좀 흔들어. 자 그런 다음 몇 도씨로 냉각할 거야? 20도씨. 이렇게. 그럼 위에서 아래 빼줄 거야. 60 빼기 31.9입니다. 그럼 정답은 28.1g. 정답은요 뭐라고 쓰면 돼? 질산칼륨 28.1g이 정답이죠. 됐냐? 됐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또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남은 거 뭐라고? 남은 거. 자 일단 물 100g 기본에다가 플러스 질산칼륨은요 전체 60g 중에서 28.1g이 녹아 있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31.9g입니다. 더하기 염화나트륨은 5g이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전체는 136.9g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 1번 밑줄 쳐. 자, 물 50g. 나 이런 거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마음에 안 들어? 에이, 칸이 바뀌었잖아. 줄이 바뀌었잖아.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보통 애들이 이거 끝에 하고 앞에 있는 거 잘 안 보이더라고. 자, 그래서 50g이야. 맞아? 50g. 자, 그러면 일단 앞뒤 차이 크고 앞뒤 차이 작으니까 무시, 유시. 됐어? 그 다음 여기 있는 숫자들을 나중에 전부 어떻게 할 거야? 반띵 하겠지. 왜? 50g 미리 반띵 좀 하자. 이거 얼마로 바꿔야 돼? 6.8로. 얘 얼마로 바꿔야 돼? 15.95로. 얘 얼마로 바꿔야 돼? 31.45로 바꿔놔야지. 맞죠? 그러니 왜 밑에 건 안 바꿔요? 무시할 거거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스르르 또로로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 그쵸? 0도씨에서 쭉 이렇게 대충 그리시고 되냐? 처음에 몇 도씨? 40도씨에 라고 돼 있어. 자 여기가 딩딩딩딩딩 40도씨로 갈게. 그러면 얘는 31.45g까지 녹을 수 있거든. 거기에 얼마 집어넣는 거야? 20. 얼마 집어넣었다? 20. 20이니까 대충 여기. 자 온도를 몇 도씨가 낮출 거야? 0도씨. 또로록. 그럼 위에서 아래 빼줘야 되는데 아래가 13.6이라고 하면 다 틀려요. 얼마로 바꿔야 돼? 6.8. 그렇지? 여기가 6.8. 그럼 20 빼기 6.8이니까 또로록 13.2g에 뭐가 나와? 질산칼륨. 이게 정답이죠. 됐습니까? 자, 가의 거름조기 위에 질산칼륨 13.2만 남는다. 맞죠? 그럼 아래 있는 건 얼마야? 여기.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써보자. 물 50g. 더하기. 그쵸? 질산칼륨 얼마가 남아있어? 6.8g. 더하기 염화나트륨 얼마가 남아있어? 염화나트륨 아니구나. 황산구리구나. 황산구리가 얼마 남아있어? 6g. 됐어? 그 72.8g이 남아있겠지. 단
B컷 빼고. B컷까지 포함하면 72.8 더하기 B컷 질량. 맞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걸러진 용액 나액은 황산구리만 요게 틀렸지. 만자가. 다 써줬잖아. 물 50g에 질산칼륨 6.8g도 같이 녹아 있어요. 이거 많이 틀린다. 자, 그다음 혼합물을 냉각하는 과정에서 20도씨일 때 질산칼륨은 모두 물에 녹아 있다라고 했어. 잘 봐. 20도씨야. 20도씨는 최대가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 15.95. 맞아? 그럼 15.95인데 여기 20도씨야. 여기가 15.95다. 근데 여기 20이야. 그럼 요만큼이 안 녹았지. 그치? 요만큼이 얼마야? 4.0. 맞아? 그래서 모두가 틀렸어요. 4.05g의 질산칼륨 결정이 석출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반띵 안 하고 문제 풀면 오 맞아 이러해요. 제일 먼저 선생님이 뭐부터 했어? 물 50g 확인하고 반띵. 표에다 나오면 표에다 반띵. 그래프 나오면 그래프 반띵. 맞아요? 만약 이거 200g이래. 그럼 여기다 얼마 하면 돼? 2배. 맞아요? 100g이래. 아무것도 할 필요 없죠. 그렇죠? 밑으로 아마 니들 이번 시험 중간고사에서는 여기 파트가 제일 어려워. 용해도 계산하는 거하고 여기하고. 알겠니? 1단원에서. 자, 2번 20번입니다. 이거 무슨 장치야? 증류 장치죠. 분리 방법 쓰라고 했으니까 증류. 그 다음 특성 쓰라고 했으니까 끓는 점. 이거 쓰시면 되죠. 됐죠? 자, 2번입니다. 물과 에탄올 실험 장치를 넣고 가열할 때 각 물질이 분리되는 순서 끓는 점이 낮은 애들부터 먼저 분리되니까 M을 쓰시면 되죠. M을 맞죠? 에탄올 다음에 물. 자, 21번입니다. 원유를 분리하는 증류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이 분리되어 나오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A가 되는 거고 그 녀석은 LPG고 그쵸? 그 다음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 먼저 기화 후 액화하기 때문에 야 먼저 기화하면 잘 봐라 여기에 들어가서 전부 뭐야? 기체였지. 먼저 기체지. 나머지는 아직 안 끓었으니까 액체지. 아니면 고체던지. 그럼 기체가 되면 밀도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어디로 가겠니? 위로 가겠지. 그래서 위에서 올라가면서 열을 잃어서 다시 액화가 되는 거야. 맞죠? 이런 원리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 자, 재밌는 게 있네. 물하고 A하고는 잘 섞인대요. 잘 섞여? 물하고 B하고는 잘 섞인대요. 잘 섞여? 그 다음 A하고 B는 B하고 잘 섞이고 A하고 잘 섞이대요. 잘 섞여? 얘네들? 그럼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은요. 밀도가 아니라 끓는 점 차이 이용하면 되겠죠? 얘네들은 이거 무시하고 요걸로 분리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얘네들 물하고 A하고 B가 세 개가 한꺼번에 섞여 있다고 치자. 세 개가. 그럼 어떻게 될까? 온도가 처음에 올라가다가 56도보다 살짝 높은 온도에서 먼저 B가 먼저 분리돼. 그 다음에 살짝 증가했다가 다시 온도가 몇 도씩? 다시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몇 도씩? 78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또 누가 분리돼? B가 분리돼. 얘가 아니 B가 아니지. B 먼저 분리되고 A가 분리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상태 변화 끝난 다음에 100도씨에서 누가 분리돼? 물이 분리되겠죠.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물 더하기 A 더하기 B 세 개의 물체들을 가열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 맞아?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얘 B하고 물이라고 하면 이거하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 날려. A하고 물은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고 A하고 B는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이때 끓는 점 차이가 제일 큰 놈은 누구니? 이 새끼랑 이 새끼지. 그래서 물하고 B 분리할 때가 증류 방법이 제일 잘 통할 거야. 맞아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C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물하고 C야. 이렇게 두 개 색깔 다른 거. 근데 물하고 안 섞인대. 안 섞이니까 끓는 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하면 돼? 밀도. 그럼 밀도를 이용하면 물이 1, C는 0.88이니까 위. 그럼 내가 C를 분리하고 싶어? 스포이트. 물을 분리하고 싶어? 분별 깔때기. 맞죠? 됐니? 자, 그래서 기억. 물 A, B의 혼합물은 증류를 분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분리 순서는요. B, A, 물, 끓는 점이 낮은 녀석부터 먼저 분리되죠. 자,
물과 A의 혼합물은 물과 B의 혼합물보다 분리가 안 되죠. 왜? 이쪽이 끓는 점 차이가 크니까. 그렇죠? 그럼 물과 C의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다면 얘는 뭐부터 분리하는 거야? 물 먼저 분리하는 거죠. 물 먼저. 아래에 있는 녀석. 그다음 너네 분별 깔때기 사용할 때 물하고 C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비커가 최소 몇 개 이상 필요하다겠어? 3개. 경계면은 따로 받아야 된다. 맞죠? 자, 여기까지.